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6일자 연합뉴스와 그걸 또 잽싸게 받아 쓴 조선일보의 기사가 전국민을 포복절독해 하는 단군 일의 최고의 큰 웃음을 선사해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라는 곳에서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또 비평하는 최고의 지성인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런 하나만한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 기사를 본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폭소가 터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추진계획 보고서 등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란을 떨어대는 기사였는데요. 마치 대단한 걸 특종했다는 식의 보도를 한 거죠. 대장동 사업의 주체가 되는 성남시의 시장이 성남시 사업 진행을 결재한 게 뭐가 큰 잘못된 일인가요? 오히려 결재를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결재를 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종배 국힘당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보고서 10여 건에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는데요. 이 후보가 서명한 보고서는 대장동 개발구역 지역 추진계획,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위반, 대장동 개발 관련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대장동 도시개발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등입니다. 특히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관련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과 관련한 서류에는 현재 대장동 의혹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성남에 뜰 SPC 출자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옳은 판단이었겠죠. 지나고 문제가 되니 왜 그걸 결재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며 출자 비율은 SPC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근데 그래서 라고 글을 올리며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종배 의원님, 의정활동 전에 무슨 일을 해봤는지라고 되려 묻기도 했는데요. 그는 문제가 있다면 왜 말단 과장부터 결재가 올라왔겠나? 은밀히 이루어져야지라며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일이 오히려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말인 거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 듯 싶습니다. 장모의 부동산 폭리, 부인의 주가 조작, 본인의 고발 사주, 윤시번의 악재 사면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중 최대의 변수로 꼽히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며 위기에 몰리기 시작한 윤석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수사의 속도를 내며 윤석열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왜 그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그가 무모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였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진짜 그의 본 모습이고 실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따름입니다. 온갖 악재로 지지율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가 될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수사가 드디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이 추석 전 김건희 씨를 소환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씨를 소환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는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들어 다시 확인됐는데요. 김 씨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속도가 늦어진 것일 뿐 김 씨를 정점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최근 무속인 논란이나 여러 가지 실언 등으로 인해 지지율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 그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대선이 결국 박빙의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건희 씨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6일 영상에서 한 검찰 출신의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김건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만간 김 대표를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의원은 다만 기각됐을 때의 역풍을 우려해 막판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원래 추석 전 김 씨를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몇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유력 대선 후보에 처인 만큼 검찰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왔기 때문에 늦어진 셈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며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윤 전 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그동안 청장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과 2019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다만 청문회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수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청장이 직접 김건희 씨의 거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만큼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관련자들은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구속되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해서 발부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다른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보다 앞서 수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예비후보는 경우에 따라 본선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유성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두봉 검사장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끝까지 자기 반성도 사죄도 없는 그에게 분노한 최강욱 의원의 경로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멤버이기도 한 이두봉 검사장, 누굴 닮았을까요? 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을 때 유우성 씨, 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기소할 때 기소 유예된 사건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덧붙여서 기소했습니다. 2014년에 기소했는데 기소유예는 몇 년도에 된 거죠? 그 몇 년 전에 된 거죠. 10년에 기소유예가 됐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4년 묵은 사건을 들춰내서 재개해가지고 공소 제기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4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소유예된 사건 제기한 경우는 꽤 고발된 사건이어서 그냥 업무상 수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발인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탈북자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단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탈북자 단체였습니다. 맞습니까? 대전지검장으로 있을 때 지금 말하는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그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 시민단체, 이번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야당. 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두봉 검사가 계시는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2014년 1월에 겨우겨우 유우성 씨가 국정원과 검찰의 범죄를 밝혀내고 고소를 합니다.
2014년 3월에 탈북자 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2014년 5월에 이두봉 부장이 지휘하던 형사 2부가 김수남 중앙지검장이었죠, 당시에? 네. 다시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다른 검사가 되겠다는 게 검사 선서에 나옵니다. 후배 검사들이 그 선서를 했습니다. 그걸 지휘하는 기관장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간의 세월이. 검찰총장이 사과한 조작 사건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기소한 사람입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당신이 재직 중일 때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